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 정밀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야간 버스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에 문을 엽니다.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순대 쪄내는 게 일상이죠. 손님들 응대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8시예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하는 마지막 손님 배웅하고 나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딸이 둘 있어요. 큰딸 수진이는 35, 작은 딸은 32예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바쁘게 살죠. 명절이나 제사대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전화를 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저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2분 만에 끊기는 전화예요. 밤이면 혼자 TV를 유앱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고 새벽에 깨서 침대 옆자리를 보면 여전히 비어 있어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죠. 형님, 올해도 아버님 제사 오시죠? 제사요. 남편 없는 시댁 제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며느리 돌이니까요. KTX표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다 매진이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야간 고속버스를 예매했어요. 밤 9시 출발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밤새 버스를 타다니 한숨이 나왔지만 제사는 가야 하니까요. 금요일 저녁 7시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보스턴백 하나요. 오시며 제사 준비물이며 잔뜩 넣었더니 정말 무겁더라고요. 버스 측면 짐칸 앞에 섰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가볍게 짐을 척 넣는데 저는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에구, 힘들어라.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인상이 참 온화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 남자분이 제 가방을 들어서 짐칸에 쏙 넣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분은 빙긋 웃으시더니 버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죠. 요즘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 제 좌석 번호를 찾았습니다. 17번 어석이에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17번 자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창가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짐을 도와주신 바로 그 남자분이셨어요. 어머, 제가 놀라서 멈춰서자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또 만나네요.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네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제 자리가 여기네요. 옆자리예요. 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분이 일어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비켜주셨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분은 다시 복도 쪽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짐도 도와드렸는데 옆자리까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인연인가 봐요. 제가 대답했죠. 인연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가 고속도로 접어들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버스 안불이 꺼졌어요. 소등이에요. 승객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요. 어둠 속에서 옆 사람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숨소리 가끔 옷깃 스치는 소리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방이요. 시댁 제사 때문에요. 아, 그러세요? 또 침묵이 흘렀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성함이 강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64이에요. 저는 정밀란이요. 61살이고요. 어둠 속이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말하기가 더 편했습니다. 저도 지방에 내려가요.
부모님 기이라서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구나. 혼자 다니시나 봐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순간 제가 실례를 했나 싶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태수 씨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슬픔이 다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가고 우리 둘만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다 힘들지만 밤이 제일 길어요. 태수 씨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도요. 밤이 제일 외롭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가 급커브를 돌면서 제 몸이 태수 씨 쪽으로 기울었죠. 순간 제 어깨가 그분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친 어깨에서 온기가 느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그때 태수 씨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게소 들릴 거예요. 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요. 그리고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휴게소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것 같았죠. 가끔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좌석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도 났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이 계속 지나가고 태수 씨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죠. 사실은 조금 긴장됐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게 3년 만이었거든요. 남편 빼고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게요. 시댁 제사가 힘드시겠어요? 태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뭐 익숙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남편 없이 가시면 더 불편하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요. 며느리 돌이니까요. 네, 그런 셈이죠. 태수 씨가 작게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기일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네,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 태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하셨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더 가기 싫더라고요. 형제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는데요. 눈빛이 다 말해줘요. 저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잘못하신 게 뭐예요? 사업을 망쳤어요. 10년 전에요. 태수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철물점을 하다가 욕심을 냈죠. 확장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시기를 잘못 봤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빚만 잔뜩 지고 아내가 견디다 못해 떠났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자식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데리고 갔어요. 처음엔 가끔 연락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끊겼어요. 태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아빠 구실을 못 해줘서요. 저는 가슴이 먹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에요. 빚은 다 갚았고 이제 혼자 먹고 살만해요. 그렇게 말하는 태수 씨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슬픔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외롭죠? 엄청 외로워요. 태수 씨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익숙해져요. 외로움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익숙해져요. 외로움도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미란 씨는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많이 어둠 속이라 그런지 평소엔 절대 못할 말이 술 나왔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게 5년 전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안 좋아졌어요. 마지막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이랑 집을 왔다 갔다 했죠. 분식집 일하고 병원 가고 집에서 간병하고요. 딸들은 각자 바빴고 가끔 병원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결국 혼자 다 했죠. 태수 씨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차마 말하기 힘든 고백이었거든요. 말씀하세요. 태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남편 간병하면서 저는 숨을 깊이 들으시었어요.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히 태수 씨는 못 보셨을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미란 씨. 태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힘들면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했다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태수 씨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주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 많이 했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면서 차라리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생각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네요. 우리 둘 다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살아남았네요. 버스가 또 커브를 돌았어요. 이번엔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또 태수 씨 어깨에 제 어깨가 닿았습니다. 아, 또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세웠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버스가 많이 흔들리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보다 가슴이 더 두근거렸습니다. 스친 어깨에서 온기가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태수 씨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죠. 창 밖으로 불빛이 지나가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어.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태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게소예요. 네.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 속이라 태수 씨는 못 보셨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 좀 더 알고 싶어.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 이 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도착합니다. 기사님, 안내 방송이 나왔죠. 버스 안에 불이 켜졌어요. 갑자기 밝아지니까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사람도 있고 짐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태수 씨를 보니 저를 보고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내려가실래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화장실도 가야 하고요. 저도요. 같이 내려가시죠. 버스가 완전히 멈췄어요.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고 저희도 통로로 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어우, 추워라. 저는 옷깃을 였습니다. 태수 씨가 앞서 걸어가셨어요. 저도 뒤따라가면서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죠. 화장실 먼저 다녀오세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손으로 머리를 좀 만졌어요.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태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커피가 마시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는 괜찮아요. 왜요? 안 드시게요? 아니, 그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커피 마시면 인작용 때문에요. 아, 장거리 버스에선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하나 사올 테니까요. 손만 따뜻하게 하세요. 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마시지 마시고 그냥 손에 들고만 계시면 돼요. 추운데 손이라도 녹이시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아니에요. 제가 마시려고 사는 거예요. 미란 씨 것도 하나 더 사는 거고요. 태수 씨가 웃으시며 매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태수 씨가 커피 2잔을 사오셨어요. 여기요. 따뜻한 종이컵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손으로 커피컵을 감쌌어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밖에 잠깐 나갈까요? 네. 우리는 휴게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앉으시죠. 네.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컵을 2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따뜻하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해요. 태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그냥 들고만 있었죠. 손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요? 네. 한 사람 분량하기도 애매하고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그냥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외식하는데 혼자 식당 들어가기도 눈치 보이고요. 그저 2인 메뉴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혼자 먹기 좀 그런 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미란 씨, 태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힘드셨겠어요.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요. 그 말에 제 눈시 뜨거워졌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죠. 아니에요. 나들 그렇게 못 살아요. 미란 씨가 강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강한 게 아니라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태수 씨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아요. 살아남은 거죠. 우리 둘 다요. 커피에서 김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그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 미란 씨. 네. 신뢰가 안 되면요. 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해도 될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요. 태수 씨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싶어서요. 저는 커피컵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 이 나이에 남자한테 번호를 준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태수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태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10태수 씨가 제 번호를 입력하셨어요. 저장했어요. 네. 제 번호도 드릴게요. 태수 씨가 번호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입력했죠. 저장했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태수 씨라고 할게요. 저도 미란 씨라고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슬슬 벗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신 커피를 보았어요. 이거 그냥 버리세요. 손 따뜻하게 하려고 산 거니까요. 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휴에서 쓰레기통에 커피를 버리고 버스로 돌아갔죠. 버스에 올라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태수 씨도요. 불이 다시 꺼졌어요. 버스가 출발했죠.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뭘 한 거지? 남자한테 번호를 줬어.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10대 소녀가 된 기분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창밖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누가 보면 바보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전화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죠. 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혹시 전화나 문자가 왔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태수 씨가 왜 연락을 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월요일부터 다시 분식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6시에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요. 그런데 자꾸만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수요일이었어요. 저녁 8시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고 TV를 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 저예요. 강태수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제사요? 네. 잘 다녀왔어요. 힘드셨죠? 뭐 괜찮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어요. 기이요. 아, 그러셨구나. 그냥 잘 도착하셨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푹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요. 네. 태수 씨도요. 네. 또 연락드릴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전화를 했네. 정말 전화를 했어.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태수 씨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미란 씨,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 목소리가 좀 더 편안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태수 씨도요. 요즘 손님 많으세요? 아니요. 겨울이라 좀 줄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먹고 살만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저녁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없죠? 그러게요. 저도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30분이 넘게 통화한 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왜 이렇게 좋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태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태수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란 씨도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가게 일하면서도 핸드폰 볼륨을 확인했어요. 소리가 나는지 몇 번씩 체크했죠. 전화 왔는데 못 받으면 어쩌지? 저녁에 집에 오면 핸드폰을 옆에 두고 TV를 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나이에 전화를 기다리다니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요즘 춥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너희도? 엄마, 저 바빠서요.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가봐. 네.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2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 딸이지만 참하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수 씨 전화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태수 씨는 30분씩 통화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오늘 힘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물어봐줬죠. 근데 제 딸은 2분 만에 끊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른 거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진이한테 엄마일 뿐이야. 근데 태수 씨한테는 뭐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태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태수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란 씨, 다음 주에 서울 출장 가는데요. 아, 그러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요.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밥을 같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태수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한번 뵙고 싶어서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건 데이트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란 씨,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싫다고 할까? 아니야. 사실은 보고 싶어.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게 답답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요. 태수 씨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저녁 6시쯤 어때요? 좋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식당 알아볼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네, 미란 씨 고맙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뭘 한 거지? 밥 먹기로 했어. 남자랑 둘이서.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태수 씨를 만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야.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토요일이 생각났어요. 뭘 입어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뭘 입지? 옷을 꺼냈다 넣었다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좀 그렇고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무난한 조합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도 해야 하나? 평소엔 안 하는데 오늘은 왠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립스틱을 발랐어요. 너무 진한 건 아니고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후 5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이었어요. 태수 씨가 문자로 식당 위치를 보내줬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긴장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6시 10분 전에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식당이었어요. 아담하고 조용해 보이는 곳이었죠.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까? 그때였어요. 식당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미란 씨, 여기요? 네. 가까이 가니 태수 씨가 보였습니다. 버스 안어둠 속에서 볼 때와는 달랐어요. 환한 조명 아래 보니 얼굴이 확실히 보였죠. 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네, 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찾기 힘드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찾기 쉬웠어요. 메뉴 보실래요? 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메뉴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요. 뭐 드실래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제육볶음 어때요? 여기 유명하대요. 네, 좋아요. 태수 씨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밥 2공기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래도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태수 씨를 똑바로 봤어요. 낯빛 날에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한 씨, 네.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네, 저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육볶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드세요. 네. 같이 먹어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태수 씨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이것도 드세요.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가게는 어때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요. 겨울이라 손님이 좀 줄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태수 씨는요? 철물점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래도 버티고 계시니까. 대단하세요. 태수 씨가 웃었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로 할 때보다 더 편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더 가깝게 느껴졌죠.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졌다고 했는데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 좋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먹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직 저녁 8시였어요. 바로 가시게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아니면 시간 되시면 잠깐 걸으실래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강이 가까운데요. 제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같이.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10분쯤 걸으니 강이 보였죠. 저녁이라 강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날씨 좋네요. 태수 씨가 말했어요. 네, 춥지도 않고요. 강물이 반짝했습니다. 건너편 불빛들이 물에 비쳐서 예뻤어요. 저기 벤치 있네요. 잠깐 앉을까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강물을 바라봤죠. 미란 씨. 네, 전화로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외로웠죠. 네, 정말 외로웠어요. 태수 씨가 강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처음엔 견딜만 했는데요. 3년이 지나니까 더 힘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제 손 옆으로요. 손이 차네요. 태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태수 씨를 봤어요. 태수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란 씨. 네, 저는요. 미란 씨가 좋아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저도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좋았어요. 저는 태수 씨 어깨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수 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받아주는 거였죠. 이게 행복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요. 누군가의 마음을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밀려왔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슬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도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 앞에서 멈췄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태수 씨도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저는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수 씨가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방금 뭘 한 거지? 손을 잡았어. 어깨를 기댔어.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태수 씨, 손의 온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 얼굴도 떠올랐죠. 그 주말 이후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태수 씨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도요. 네, 잘 먹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났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아, 네, 그냥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같은 동네 사는 방 여사님이었죠. 사장님, 떡볶이 포장이요? 네, 잠깐만요. 떡볶이를 포장해드리면서 방 여사님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사장님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화장도 하시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신경 쓰려고요. 방 여사님이 포장 받아 가시면서 웃었어요. 혹시 남자 생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왜?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인데. 왜?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준이었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수진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수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남자 만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남자 만나시냐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방 여사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남자랑 다니신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남자를 만나세요? 수진아, 대답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야. 그냥 친구. 친구요? 남자친구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 여사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난대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60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수진아,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그래도 그렇지. 수진이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연락 끊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지내요. 수진아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원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재산도 있으신데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재산 걱정을 하는구나.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진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그만 만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딸이 저렇게 말할 줄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태수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제가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태수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 잘못 없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미안합니다. 태수 씨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태수 씨 생각만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야. 잘한 거야. 수진이 말이 맞아.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야.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 씨한테서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죠. 제가 끊자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더 외로워진 거예요. 전화를 기다리는 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설렘도 없어졌죠.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봤어요. 혹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더 공허했어요. 혼자 TV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후회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가게 일도 힘들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태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아직 밤마다 핸드폰을 켜서 태수 씨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다시 만나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준이 말한 게 자꾸 생각났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재산도 있으신데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잘못한 걸까? 행복하려고 한 게 잘못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외로움만 더 커졌어요. 태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요. 그땐 이 외로움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죠.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태수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따뜻했던 그 손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목소리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게 열고 손님 받고 저녁에 문 닫고요.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던 설렘도 없어졌어요. 문자 확인하는 재미도 없어졌죠.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원래 내 삶이었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수 씨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전보다 더 공허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태수 씨는 뭐 하고 있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단골 할머니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였어요. 다들 70대 초반이셨죠? 어서 오세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3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들은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시끌벅적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끓이면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날씨가 춥다니까.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겨울이 이렇게 길었나? 이 할머니가 대꾸했어요. 아이고, 나는 요즘 밤이 더 길어.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또 잠이 안 와? 응? 혼자 자려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 남편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 10년 됐어.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외로워. 저는 떡볶이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외로운 거구나.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영감 죽은 지 7년인데 말이야. 아직도 밤이면 옆자리 찾게 돼. 그러게 말이야. 이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냥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있으면 천국이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밥같이 먹을 사람. 맞아. 밥같이 먹을 사람. 박할머니가 맞짱. 이야기 좀 나누고 손 좀 잡아줄 사람.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어디 쉬워.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우리를 봐주겠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할머니들의 말을 듣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거였어.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한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어. 재원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함께 밥 먹을 사람,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손잡아줄 사람. 태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떡볶이를 할머니들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식들이라도 있잖아. 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식들이 뭐 해줘. 박할머니가 쓰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지.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해. 그러게. 우리 딸도 그래. 김할머니가 맞장 붙였어요. 바쁘다고 통화 2분이면 끝이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그래. 수준이도 그렇게 하잖아. 자식들 바라지 마. 박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야. 자식들 눈치보다 인생다가. 그 말에 저는 뭔가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수진이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야. 할머니들이 떡볶이를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을 치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밥같이 먹을 사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남편도 원할까?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없으면 재혼해도 돼. 그때는 농담처럼 했던 말이었죠. 무슨 소리야? 안 죽어. 제가 웃으며 말했었어요. 아니, 진짜로 나 없으면 혼자 외롭게 살지 마.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그 말을 지금에야 떠올렸습니다. 아, 여보도 그랬었지. 외롭게 살지 말라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 번호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할까? 아니야. 이미 끊었는데 태수 씨가 날 받아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자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아. 저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으시면 어쩌지? 화나셨을까?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예요. 겨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란 씨, 네,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왜요? 무슨 제가 겁이 많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뭐라고 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미란 씨,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태수 씨가 그리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네.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겠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기다려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 씨,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전화기에 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갈 거예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볼까요? 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마세요. 네. 안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셨습니다. 그분 다시 만나기로 했어. 수진이 침묵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어. 제가 말했어요. 아빠 사랑했지만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랑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어. 엄마 창피하면 창피한 거고 재산 걱정되면 미리 정리할게. 근데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 그러시겠다면 뭐 화났니? 화났다기보다 수진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괜찮지? 내가 행복해도 되지?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약속 시간은 낮 2시였어요. 이번엔 밤이 아니라 환한 대낮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색 가디건에 편한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도 조금 했고요. 거울을 보니 웃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태수 씨가 제안했죠.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1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일찍 온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미란 씨, 태수 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가 빙긋 웃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전보다 훨씬 편안했죠. 걸을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서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요. 많이 힘드셨죠? 네, 조묘. 태수 씨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짧은 말씀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미란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제가 서울 올 때 만나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요. 그렇게 천천히 가면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재혼이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겠어요? 태수 씨가 강물을 보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네. 천천히 가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잠깐 앉을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요. 손잡아도 돼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낮에 당당하게 손잡으니 좋네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미란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렇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요. 딸은요, 천천히 설득할 거예요. 저는 태수 씨를 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외롭다고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근데요, 저는 태수 씨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요. 태수 씨가 있으니까요. 태수 씨가 빙긋 웃었어요. 저도요. 미란 씨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슬슬 갈까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손을 잡고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출장 와요. 그때 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걸어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잘 들어가세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도요.
전화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수 씨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행복하다. 이렇게 작은 것도 행복이구나.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해해줘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61살이에요. 젊지 않죠. 주름도 많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요.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 않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요. 자식들도 중요하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죽은 남편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요.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만남이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창한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같이 먹을 사람이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요. 손 잡아줄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수 씨와 계속 만날 수 있을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용기 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을빛 사랑사연 정밀란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